예, 보신 대로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원영석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소환 조사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보통은 그 조사가 끝나도 다시 추가 재소환을 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수사가 이제 목적이 있는 수사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지, 만약에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라든가 진술이 왜곡됐다, 소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진술인지 아니면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진상 실장 진술 듣자마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정진상 실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의 조사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유동규 그분도 구속이 되고 또 김용도 구속이 됐는데 유동규나 김용 그리고 정진상 이분이 유동규가 말하기로는 형제 같은 사이고 이 많은 일들에 이제 같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분들이 계속 구속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수사가 굉장히 성숙돼 있다. 사실은 이제 정진상 그분의 이제 변소를 받는 수준으로 그 정도만 하면 이제 나머지 수사 관련을 마지막 링크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성숙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열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김용 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정진상 이분만 구속이 안 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구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만에 하나 뭐 구속된다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안 된다면 검찰이 그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저는 검찰이 또 재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대장동 수사가 벌써 1년 넘게 지났잖아요. 1년 동안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건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되고 예. 저도 뭐 1년 이상 수사를 통해서 일방의 진술만으로 체포영장까지 신청한 거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불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될까라고 했을 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요구했잖아요. 내 말도 진실인데 유동규 본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증거인멸 우려를 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아파트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계단이 CCTV 사각지대가 아니어서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라든가 또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메모지가 그때 당시 돈을 전달할 당시에 작성된 메모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작성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반박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범죄의 상당성을 좀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정 실장, 검찰 조사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 신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할까요? 저번 달 31일에 그 유동규 씨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변호인이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동규 씨의 자백이나 진술을 관리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핵심 인사인데 이 핵심 인사가 어느 정도 진술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진술의 강도와 진술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만 사실은 이 다음의 수사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질신문이라는 것도 결국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가 서로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를 만나서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의 의사와 진술 그런 수많은 정황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서 대질을 요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대질 신문을 요구한 거는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글로만 나오면 그 예. 메시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 눈빛 그리고 뭐 그 어떤 표정 이런 것까지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입수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녹취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뭐 민주당이 이제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니까 뭐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당일각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엄호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일당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소환에 조사해 놓고 결국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 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너무 김용 씨나 또 정진상 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과 관련된 게 아니고 개인의 그 영역에 속하는 비리 의혹이란 말이에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 한번 터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야당 탄압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이 엄호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이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검찰 수사 중이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았고 압수수색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탄압 논리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똘똘 뭉쳐서 이건 공당에 대한 공격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1심 판결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들은 계속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도 엄청 가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할 텐데 이 검찰이 어제 이제 민주당 사선이죠. 이 중진 의원인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6천만 원의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뭐 이렇게 된 거면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뇌물죄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중에 1인의 진술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아마 그 박모 씨가 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렇게 진술을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나왔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노 의원은 이제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물이라는 게 결국은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노멀한 건가요?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이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언론 기사에 보면 녹취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돈을 전달했을 때의 녹취록이 있다.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치명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만약에 돈을 전달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돈 전달했을 때 만났는지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위치에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제 이제 뉴스에 나왔기 예. 때문에 검찰의 어떤 기사라든가 또는 뭐 노웅래 의원의 구체적인 반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